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전력공학의 전압 강하율 그리고 전압 변동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이 글씨도 비슷하고 공식도 비슷해서 저희 전치모 회원님께서 약간 헷갈리시다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이죠. 여기서의 율은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내용을 확실히 알려면 비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선 비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를 정의하자면 어떤 비교되는 두 대상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요 비교하는 이 대상이 기준으로 잡은 이 대상의 몇 %를 차지하냐, 이것이 비율의 정의입니다. 좀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5는 숫자 5는 숫자 100의 몇 %일까요? 숫자 5는 100의 몇 %일까요? 이런 거 퍼센트를 좀 잘하는 사람이면 딱 보면 5%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5%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선 5는 100의 몇 %, 기준이 되는 건 1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비교 대상은 5가 되는 거고요. 즉, 이 기준을 100으로 나눕니다. 기준이 되는 값을 100으로 나눠요. 그러면 100분의 100 해서 1이 나오죠. 이 1이 100의 1%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1%의 1은 이 비교되는 대상 5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5 나누기 1. 그죠? 그래서 5개만큼 있다. 이 1은 5에 5개만큼 들어갈 수 있다. 즉, 1%가 이 5에 5개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는 100의 5%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10은 200의 몇 %일까요? 몇 %일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바로 나올 건데 이 비율의 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계산을 해서 구해내면 됩니다. 바로 나오긴 힘들어요. 자, 우선 10은 200의 몇 %일까요? 이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건 2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200을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가 되죠. 여기서 나온 이 2가 200의 1%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2는 10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5개가 들어가겠죠. 이 5개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왔냐면 10 나누기 2 하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인 2가 10에 5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10은 200의 5%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14는 70의 몇 %가 될까요? 자, 여기서의 기준은 70이 되겠죠. 그래서 70을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0.7이 되겠네요. 이 0.7이 이 70의 1%란 얘기죠. 그럼 이 0.7은 14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14 나누기 0.7 20이 나옵니다. 즉 0.7은 14에 20개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0.7이 70의 1%라고 했죠. 이 1%가 20개가 들어간답니다. 즉 14는 70의 20%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우선 이것 가지고 공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좀 볼까요? 우선 기준이 되는 것을 100으로 나눴죠. 이 100으로 나눈 걸 비교 대상에 나눠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00분의 70 분의 14.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14는 1분의 14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번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를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 먼 거를 곱해서 분자에다 둡니다. 그럼 14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게 70분의 14 곱하기 100을 하면 20%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나타낼 때는 기준이 되는 수를 분모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비교되는 수를 분자에다 넣고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수에 비교되는 숫자가 몇 %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요 공식, 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이것이 비율을 나타내는 공식이라는 거, 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았으니까 우리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압 강하율, 예, 이것도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비율 좀 전에 어떻게 배웠죠? 기준이 되는 값 분의 비교 대상, 그죠? 곱하기 100 해서 %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압 강하율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은 뭐고 비교되는 값이 뭔지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기준이 되는 값은 수전단 전압입니다. 즉, 내가 받는 전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전단 전압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전압은 220V입니다. 그죠? 저는 220V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 5만 볼트를 보내든 뭐 몇십만 볼트를 보내든 나는 220V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전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을 수전단 전압으로 잡고요. 이 비교되는 전압, 이 전압은 어떤 전압이라면 이 전압 강하율, 강화되는 전압이 이 비교 전압이 됩니다. 여기서의 이 강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전기를 만들어서 110V를 보냈다고 합시다. 쭉 10V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전압은 100V입니다. 그럼 이때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몇 볼트가 떨어졌죠? 즉, 몇 볼트가 강화가 됐죠? 강화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몇 볼트가 강화됐냐면 10볼트가 강화가 된 거예요. 그죠? 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쓰는 데까지 오면서 10볼트의 전압이 다운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압 강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비교 대상이 전압 강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전압이 수전단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압 강화율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전압, 수전단 전압, 내가 받는 전압 100V 분의 강화된 전압 110V를 만들어서 쭉 오면서 10V가 강화돼서 내가 받는 전압이 100V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강화된 전압 10V. 이 10V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곳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내가 받는 전압 수전단 전압 해서 전압 강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교되는 전압 강화된 전압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100 하면 10%라는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내주는 전압이 110V고 내가 받는 전압이 100V일 때 이때 전압 강화율은 1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압 강화율에서 중요한 건 기준이 되는 전압은 수전단 전압이고 비교되는 전압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즉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보내지면서 강화된 전압이 비교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전압 강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압 강화율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2016년 2회 25번 문제입니다. 예, 20번 때는 전력공학 문제죠. 예. 자, 송전단 전압이 66kV. 송전단, 전압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곳에 전압이 66kV. 예, 여기가 66kV고요. 수전단 전압, 내가 받는 전압이죠. 예, 내가 받는 전압이 62kV로 송전 중이던, 예, 이렇게 송전 중이던 선로에서 부하가 급격히 감소해서, 예, 부하가 급격히 감소해서 수전단 전압, 그때의 수전단 전압이 63.5kV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전압 강화율은 몇 %인가? 즉, 수전단 전압이 63.5kV일 때의 전압 강화를 물어보는 거죠. 자, 전압 강화율, 비율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기준되는 전압분의 비교되는 전압 곱하기 100으로 전압 강하율을 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의 기준 어디라고 그랬죠? 수전단 전압. 내가 받는 전압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기준이 되는 전압, 분모로 들어가는 전압은 수전단 전압이 63.5kV가 됐을 때 전압 강하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수전단 전압 63.5kV가 되죠. 그래서 기준은 63.5kV 분의 비교되는 전압은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올 때 강화되는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66 마이너스 63.5 곱하기 100 하면 여기 계산을 해놨지요? 하면 3.9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94%. 이 3.94%가 전압 강화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하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을 때 이때의 전압 강화율 어떻게 될까요? 이 수전단 전압이 63.5kV가 아니라 62kV를 적용해서 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분모에 62kV 넣고 여기다가도 62kV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때의 전압 강화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압 변동률 볼까요? 전압 변동률도 전압 강화율과 같이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비율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기준 되는 대상 분의 비교되는 대상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압 변동률에서의 기준과 비교되는 전압을 알면 전압 변동률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전압 변동률에서의 기준은 정격 부하를 사용할 때의 전압, 이 전압이 기준이 되고요. 비교되는 전압은 뭐냐면 전압 변동률이기 때문에 변동한 전압의 크기, 변한 전압의 크기를 비교 대상으로 둡니다. 이 변화한 전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무부하일 때 전압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무부하일 때의 전압, 그리고 정격 부하를 연결했을 때의 전압. 무부하일 때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였다. 그런데 정격 부하를 걸었더니 90V가 됐다. 그러면 이때 변동한 전압의 크기는 10V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이 변동한 크기, 이 10V가 비교되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걸로 전압 변동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기준이 되는 기준 전압, 뭐라고 그랬죠? 정격 부하를 사용할 때의 전압. 정격 부하를 사용할 때의 전압 90V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전압 90V 분의 변동한 전압의 크기 10V인데 이 10V 어떻게 나왔죠? 무부하일 때의 전압 마이너스 정격 부하일 때의 전압으로 해서 10V가 나온 거죠. 그래서 10V 곱하기 100 하면 이때 나오는 전압, 이때 계산되어 나오는 숫자가 전압 변동률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11.11%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전압이 100V였는데 정격 부하를 사용할 때 전압이 90V가 되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11.11%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이 되는 전압은 정격 부하를 사용할 때 전압, 그리고 비교가 되는 전압은 무부하일 때 전압에서 정격 부하를 사용할 때 전압의 그 변동된 전압을 비교 전압에다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1회 35번 전기 기사 기출 문제인데요. 자, 송전단 전압이 66kV, 보내주는 전압이 66kV고 수전단 전압이 60kV인 60kV인 송전 선로에서 전압이 이렇게 송전된다는 거죠. 선로에서 수전단에 부하를 끊을 경우, 여기서 어떤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하를 끊었을 경우 수전단 전압이 63kV가 되었다면 여기서의 63kV는 부하가 없어졌을 때의 전압이기 때문에 무부하 전압이 되겠죠. 이때 전압 변동률은 몇 %가 되겠는가? 전압 변동률, 비율을 나타내죠. 전압 변동률, 기준이 되는 대상 분의
비교 대상 곱하기 100을 하면 이때 비율이 나온다고 했죠. 전압 변동률에서의 기준 뭐라고 했죠? 전격 부하를 사용할 때의 전압, 수전단 전압. 자, 그러면 수전단에서 부하를 사용할 때의 전압, 부하를 끊기 전의 전압이 되겠죠. 끊기 전의 전압은 60kV, 즉 기준은 60k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압 변동률은 60kV 분의 비교 전압은 뭐라고 했죠? 무부하일 때 전압에서 전격 부하를 사용했을 때 전압, 이 사이에 변동된 전압을 비교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부하를 사용했을 때 전압을 빼면 변동된 전압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무부하 전압 63 마이너스 전격 부하 전압 60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전압 변동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0분의 63 마이너스 60 곱하기 100 하면 5%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배워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비율을 나타냈을 때는 기준이 되는 대상 분의 비교 대상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전압 강하율에서의 기준은 수전단 전압 그리고 비교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즉 송전단에서 전압을 만들어서 수전단까지 보내면서 강화된 전압을 의미하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전압 변동률은 기준이 되는 전압은 부하, 전격 부하를 사용할 때 전압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교 전압은 무부하일 때의 전압과 전격 부하를 사용할 때 전압을 비교해서 이때의 변화된 전압이 전압 변동률에서의 비교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헷갈리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배워봤고요. 이런 내용이 유튜브 멤버십 강의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멤버십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멤버십 강의나 나합격 정기기사 필기책으로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이런 내용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물을 이용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